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니체의 의미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권력 의지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유토피아 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또 다른 하나는 욕망과 현실의 거리를 의지가 메움으로써 만들어지는 환상, 그런 환상으로서의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것은 환상을 통해 현실로부터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환상을 통해 현실 속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영토, 새로운 영토로 제시되기보다는 현실의 비참함을 비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여기서 환상은 차라리 현실에 대한 어떤 강렬한 비판이다. 이런 비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현실의 비참함을 통해서 어떤 유토피아를 약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참한 현실을 바꿈으로써 어떤 개혁을 통해서 뭐 쿠데타든 자기들의 행동으로서 그 비참한 현실을 바꿔야만 욕망이 거리를 좁힐 수 있다. 그래서 선동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이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양상의 이면에 새로운 형태로 현실을 만들어내려는 현세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의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경우의 유토피아는 현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와 여기 나와 있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는 긍정적 의지의 산물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유토피아입니다. 현세적인 유토피아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채플린의 환상이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화를 쭉 보면 환상이 나중에 가면 깨어지거든요. 뭐 경찰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환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채플린의 환상이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인 환상은 아니죠.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현실의 어떤 고통, 이걸 보완하거나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충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현실과 충돌함으로써 환상과 대비되는 이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은 긍정적이고 좀 현실적인 유토피아, 이거는 부정되고 깨어짐으로써만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채플린의 영화 속의 모던 타임즈 속의 환상은 그런 역할을 하는 환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욕망이라는 부분을 잠깐 또 볼까요? 이 글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괜찮죠. 문화 비평을 걸러서 뭐 양은 좀 많지만은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심오한 어떤 비판적인 글이 비평이 제출되고 있는데 남은 부분 오늘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욕망을 봅시다. 우리 보통 사랑은 욕망을 자극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명제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수긍하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자극하는 욕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뭐 어떤 성적인 욕망 혹은 생물학적인 욕망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머니나 연인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영화 속에 나오는 채플린의 대답은 조금 다르죠. 그것은 욕망이라는 무의식적인 의지의 생산적인 에너지를 오히려 정대시켜 가지고
이 욕망의 생산성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른 것은 이러한 욕망을 표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 표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표상이거든요.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연인이 마련한 그 누추한 집에서 아침을 먹은 채플린이 신문을 보다가 공장이 재가동된다는 기사를 읽고 굉장히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드디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자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수업을 할 때 항상 전화가 안 받겠습니다. 뭐 나중에 수업 마치고 제가 부재 중에 전화 오면 다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고 이 사람이 채플린이 드디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진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무슨 속도로 달려갑니다. 공장 앞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사람들을 헤쳐 나가죠. 이런 모습이 어떤 리비도적인 에너지가, 리비도는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어떤 욕망, 주로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표현인데, 이런 리비도적인 에너지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뚫고 억압을 뚫고 분출하는 모습을 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딱 탑승하게 되죠. 마지막 사람으로. 그래서 사랑하기 이전에는 차라리 감옥에 남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채플린, 혹은 그때 이제 영화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배를 바다에 빠뜨리는, 배를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배를 침수시킨 뒤에 다시 감옥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채플린이 하죠. 이런 채플린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처럼 욕망의 생산적인 힘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 욕망은 정말 초라한 욕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사실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도 우리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의식적인 힘이니까. 그죠? 당신 일자리를 받았어요 하면서 이 소녀가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던 소녀가 채플린에게 주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하겠냐고 물어보다가 다시 묻죠. 노래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채플린이 당황하면서 좀 머뭇거립니다. 좀 움츠러드는데, 그렇지만 소녀가 대신해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채플린의 모습이 영화에 나오는데, 대답을 하긴 하지만 표정으로 보면은 좀 자신감이 없는 표정이죠. 물론 이 채플린의 노래와 춤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재능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행하기 전에 채플린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감춰져 있던 것, 억눌려 있던 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 소녀에 대한 사랑이 자기 자신 속에 감춰져 있던 이런 재능을 끄집어낸 거죠. 욕망과 표상에 관해서도 이 채플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에서 벗어납니다. 두 개의 장면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백화점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장면에서 이렇게 궁핍하고 굶주림 속에서 이제 이런 그 당시 경제 대공황 속의 거리를 벗어나서 백화점에 들어온 두 사람이 막 신이 나가지고 채플린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막 재주를 부리죠. 그래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실제로 눈을 가리고 그 아주 위험한 플로어, 나중에 그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플로어를 아슬아슬하게 밟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녀가 막 놀라죠. 떨어질까봐. 그런데 눈을 풀어버리니까 채플린은
눈을 감았을 때 잘 달리던 플로어를 겁이 나가지고 막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허울적댑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무언가를 본다는 거. 이게 표상이죠.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 이것이 마치 욕망의 생기 있는 어떤 그 꿈에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욕망은 이렇게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을 때, 즉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대립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상이라는 것은 욕망의 어떤 분열적인 힘을, 분열한다는 것은 막 여기저기 생산할 수 있는 힘이죠. 이걸 오히려 억압하고 길들이는 게 표상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아도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이해 못할 표현은 아니죠. 두 번째는 카페에서 노래하는 장면인데 이 소녀와 함께 춤과 노래를 연습하지만 가사가 잘 안 이어져요. 그래서 막 아까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소녀가 그 소매에다가 가사도 적어주고 뭐 이렇게 하죠. 춤을 추다 보니까 그것도 뭐 잊어버리고 또 적어준 소매도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채플린이 당황하는데 반주는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대면서 야유하려고 하니까 이 소녀가 노래를 하세요. 가사에 신경 쓰지 말고 막 이런 말을 하죠. 그 가사에 신경 쓰지 말고 노래하라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표현입니다. 가사 자체가 노래할 때 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노래하려는 에너지가 분출되지 못한 거예요. 이 자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가사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래가 오히려 분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에 매어버린 리비도다, 어떤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플린은 소녀의 말대로 가사 신경 안 쓰고, 물론 가사 없이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사가 생각 안 나니까 막 아무 노래, 아무 가사, 이제 영어 대신에 막 이태리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객들이 이태리어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청중생이나 영화를 보는 관객이나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가사는. 그래도 노래의 흐름과 이 노래의 흐름에 잘 어울리는 우스꽝스러운 춤이라든지 이런 게 그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매료시키거든요. 우리도 팝송이나 이런 거 들을 때 노래 가사 모르면서도 그 노래 좋다 하면서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오히려. 정말로 이 채플린이 가사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노래를 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 채플린은 욕망의 어떤 생산적 에너지, 우리 텍스트 187쪽에 볼까요? 채플린은 욕망의 생산적 에너지, 즉 리비도죠. 이거를 표상과 대립시킵니다. 오히려 표상을 거치지 않고 돌아감으로써, 우회함으로써 이 노래와 춤이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욕망을 자극하지만 그것은 표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욕망의 에너지에 작용하니까 이게 오히려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단락은 아니고 마지막 이제 소제목이 나옵니다. 아직 기침이 또 아직까지 안 멈추네요. 분열자와 정신병.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표현했지만 자본주의는 분열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열자라 해가지고 꼭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열적인 흐름이다. 이게 분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자라는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밑에 각줄 보세요. 이 말이 우리가 영어로서 생각하는 그 정신분열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분열증의 그 분열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열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욕망의 분열적이고 자유로운 흐름. 여기 나오죠. 욕망의 분열적이고 자유로운 흐름.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분열적인 흐름은, 혹은 분열자는.
그래서 그 자체에 뭐 정신분열증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반사회적인 뭐 정신분열증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적인 흐름이 결합함으로써 이제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그리고 자본과 노동자를 생산하게 되죠.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것은 끝없이 분열자를 생산합니다. 분열적인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욕망의 자유로운 흐름이 분열입니다. 분열자,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분열적이다 이 말은 욕망의 자유로운 흐름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가 질서가 없으니까 붕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스스로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분열적 흐름을 또 억압하고 이 분열적인 과정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무언가를 생산하려는 이런 분열적인 흐름, 욕망의 흐름이 중단됨으로써 병으로서의 정신분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영화에서 채플린이 계속 너트 조이는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거기에 편집적인 증세를 보이죠. 일종의 정신분열증처럼.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신분열증은 분열적인 과정을 스스로 산출하면서 동시에 중단시키고 억압을 하는 자본주의의 산물이 바로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때로는 웃어넘기고 때로는 거기에 저항하면서 끝없이 탈주하는 이 채플린과 이 연인이 결국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분열자다. 자유로운 어떤 욕망의 흐름에 들어가는 분열의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분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자라는 것이 결국 탈주하는 자다, 도망가는 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행로를 보면은 근대의 공간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어떠한 근대적 공간에 사로잡히지도 않죠. 항상 벗어나고 탈주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탈주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법은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즉 이들의 분열적인 탈주 과정을 중단시키려고 계속해서 개입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 소녀들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그 가족을 대신해서 이들을 맞는 것은 법, 경찰 혹은 수용소거든요. 소녀는 탈주하고 불황을 중단시키려는 경찰은 이 채플린과 소녀가 그 카페에서 극적인 성공을 거둔 직후에도 이 두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죠. 이제 그때 소녀가 예전에 빵을 훔친 그것 때문에 흡입됐잖아요. 또 재판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거의 모든 이 영화 속의 장면이 채플린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또 경찰이 개입해서 이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나 새로운 환상을 중단시키는 장면으로 끝나든지 뭐 이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채플린이 경찰을 등장시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잘못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그런 상투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채플린의 이런 분열적인 탈주 과정과 또 그걸 중단시키려는 경찰, 이제 이 경찰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찰, 즉 자본주의 간의 대립 혹은 충돌입니다. 그렇죠? 채플린의 이런 분열적인 탈주 과정하고 또 이런 과정을 중단시키려는 경찰, 즉 자본주의 간의 대립과 충돌입니다. 이것이 이런 대립과 충돌이 욕망의 흐름과 자본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흐름을 때로는 광기라는 표현으로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기를 아까 말했다시피 병적인 용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사람 해가 광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광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말을 못하게 침묵하게 한다든지
이 욕망의 흐름을. 또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게 근대적인 이성의 어떤 억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뒤에 보면 이 광기와 관련해서 그 핑크 플로이드에 나오는 로저 워터스의 노래도 있습니다. 광기는 내 머릿속에 있지, 광기는 내 머릿속에 있지, 당신은 칼날을 들어 그걸 바꾸려 하지, 당신은 나를 재배열하지, 내가 제정신이 될 때까지, 당신은 문을 잠그곤 열쇠를 던져버리지, 내 머릿속에 누군가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새벽에 이제 항상 실패만 하다가 모처럼 카페에서 이제 성공한 이후에 이제 다시 경찰에 쫓겨서 탈주하는 채플린과 소녀가 이제 나오는데, 이 소녀가 참 절망감과 비탄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채플린은 보면은 옆에서 여전히 즐겁고 유쾌한 표정이죠. 여기서 이 분열자의 운명, 두 가지 운명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중단시키려는 자본주의의 억압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 분열적인 흐름이, 자유로운 욕망을 말하죠. 이 분열적인 흐름이 중단되고 붕괴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이럴 경우에 분열자는, 그러니까 욕망의 자유로운 흐름이죠. 이 분열자는 자본주의의 벽 안으로 사로잡혀서 갇히거나 보습되거나, 아니면 절망과 허무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반대로 이러한 억압에 좌절 안 하고 욕망을 오히려 거세하려는 그런 억압 앞에서 수치심을 갖지 않고 양심의 가책에 빠지지 않고, 그럴 경우에 이들은 결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분열적인 흐름, 즉 자유로운 욕망의 흐름은 새로운 삶으로서의 노동이 될 수 있고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성공을 거둔 채플린의 노래와 춤은 이런 분열적인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생산된 거거든요. 이렇게 욕망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노동, 이게 새로운 예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혁명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광기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렇게 광기로 간주되는 분열적인 흐름, 자유로운 욕망을 오히려 분열적인 흐름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광기로 간주되는 분열적인 흐름이 붕괴해가지고 정신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그걸 오히려 노동이나 욕망이나 생산이나 창조의 흐름에 작용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소녀의 울음과 대비되는 게 채플린의 웃음이죠. 이 채플린의 웃음은 항상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소녀의 울음은 붕괴를, 사람이 이제 거기에 절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상태, 붕괴를 표시하는 게 울음이고, 그건 절망이죠. 절망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걸 채플린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채플린은 힘을 내요, 우린 해낼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이란 말은 말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채플린이거든요. 지금 우리 뒤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힘을 내요, 우린 해낼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이란 말은 말아요. 반면에 웃음은 오히려 강요되는 이런 중지, 이런 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웃음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웃음입니다. 채플린의 이 웃음이라는 것은 결국 소녀의 절망과 울음을 이제 그치게 하고 이 소녀를 다시 웃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분열자를 좌절 상태에서 구해주는 치료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탈주로의 욕망을 자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녀는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웃음과 유쾌함을 갖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우리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보면 두 사람이 뒷모습이 보이는데, 웃는 모습을
서로 두 사람이 웃으면서 뒤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길을 떠나죠. 그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던 타임스와 관련해서 벌써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문화 비평과 관련된 글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진경 씨의 이진경의 필로 시네마라는 도서 출판 그린비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이 책의 134쪽에서 177쪽까지의 분량이 지금 문화 비평의 글로 여기에 실려 있어서 우리가 같이 쭉 읽으면서 또 약간 내용을 해석도 하고 자족도 달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창조적 사고와 글쓰기라는 관계에서처럼 이런 창조적인 사고 또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우리가 읽고 섭렵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적 사고에 필요한 게 관찰하는 자세가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도 또 뭐 관찰할 때도 그런 자세를 또 명심하면서 이제 평소와는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글을 쓰는 거를 과제물로 제가 제시하겠지만 처음부터 뭐 좋은 글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연습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다음 이제 2부부터는 실전과 관련된 겁니다. 실전과 관련된 부분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좀 괜찮은 글들을 모아놨는데 그 내용들 읽으면서 내용들 여러분이 머릿속에 숙지하면 더 좋고요. 또 글을 쓸 때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상적인 문구 등도 여러분이 머리에 숙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 조금 그런 문장과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편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과제도 이따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다고 과제를 많이 주진 않습니다만 몇 개는 부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 주소 386kdj@naver.com입니다. 그 앞에 386kdj만 기억하면 됩니다. 숫자 386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 kdj입니다. 이거는 뭐 공지나 또 다른 경로로 여러분한테 알려주겠지만 그 메일로 보내면 제가 과제를 받아 놓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유쾌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